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에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오히려 크게 분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씨의 사법 리스크는 계엄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계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 측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망가졌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V1에 앞서는 의미의 V0라는 은어로 회자될 정도였던 만큼 김 씨 입장에서 여러 계산과 구상이 있었는데 계엄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분노가 표출됐다는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김 씨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을 함께 모의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계엄을 택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 또 핵심 동기는 권력 독점과 유지였지만 직접적 요인은 아니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불거졌던 아내와 자신을 향한 리스크 역시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란 겁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 국면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통해 무마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의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씨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속인 천공과 계엄 개입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특검구형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 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고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많은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선고가 내려진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정을 알리는 평화적, 합법적,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위헌 위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평화적으로 이뤄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단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중대 가늠자로도 평가되는데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했고 한 전 총리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호석군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판단인데요. 지난 21일 특검 구형을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특검도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특검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과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의 형이 선고된 점이 부당하다며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다음 날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구형량보다 훨씬 엄한 선고가 내려진 한 전 총리의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의 행태 전반에 대해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미 1심 판결에 항소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남은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데요.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공방은 또 한 번 반복될 전망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남은 의혹들을 망라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인사 수거 계획 등 내란 특검팀 수사 내용은 물론 김건희 씨가 자신의 수사 무마를 위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담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각계 인사들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수거 대상이라고 적어놓은 정황이 발견됐는데 내란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2차 특검에서 실행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허석본 전 소방청장 등을 불기소했지만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g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역시 2차 특검이 수사할 주요 의혹입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기한 내에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다시금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3대 특검에서 이미 다뤘던 의혹들이지만 특검법에는 인지사건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선고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내내 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7건의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다음 달 19일 1심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죄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오는 21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쌓여 있습니다. 일단 순직해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직권남용 재판과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 도피 재판은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과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7건의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는데 또 한 번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등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